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이 시안을 검토해서 8월까지 대입 개편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새롭게 시도되는 국민 참여형 대입 개편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교문위 소속으로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각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보면요. 그 선발 시기와 또 평가 방법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수시와 정시 비율 그리고 수능의 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그 여러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지난 7개월 동안 그 연구를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교육 현장에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쟁점들을 백화점식으로 개선책 나열에 그쳤다라는 비판이 지금 상당히 거셉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개편한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번에 제시한 것을 백화점식 개선책 나열에 불과하다고 말씀은 조금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번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거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전형의 적절한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선발 시기와 관련해서 수시나 정시 모집의 비율을 각기 어떻게 유지하거나 혹은 통합하는 게 필요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제 수능과 그 내신 교과 과목의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 상대평가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원점 수제는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 이렇게 우리가 대입제도 개선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요소들을 좀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열에 그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와 수능의 적절한 비율 그리고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발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가지고 쭉 조합을 맞춰 나가다 보면 최적의 그 대입제도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대입제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번 대입제도 같은 경우는 2015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대입제도를 이제 새롭게 만들기 위한 시도로 출발을 한 겁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대입제도 개선안을 준비를 해 오던 것이 탄핵과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논의됐던 내용들을 새로운 정부가 미처 사실은 그 논의들을 결론을 짓기 어려워서 작년에 이 논의를 1년 정도 유예를 했던 것이고요. 예. 유예를 통해서 이러저런 정책 연구나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입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정리해서 제시한 거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국민 참여형 대입제도안이 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번에 개편안을 두고 일부 여당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의원님께서는 뭐 좀 상대적으로 호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 나온 문제점들을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도 뭐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상 이 뼈대만 있다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 개편 시안을 가지고 국가교육회의가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입시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이게 4개월 안에 국민토론회 등을 통해서 대입제도를 결론 짓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부추기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지금 우리는 사실은 어찌 보면 처음 시도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국민 공론화 또 국민 토론 과정을 거쳐서 대입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전무후무한 과정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원전을 공론화했던 과정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들을 참고하면서 충분히 그 갈등과
긴장들을 완화해 가면서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그 제시되고 있는 일정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달 정도까지 온라인으로 국민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5월 중에 공로나 범위, 어디까지 공론할 것인지를 범위를 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이제 범위를 토대로 해서 의제를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월까지는 이제 권역별 토론회라든지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또 거치고, 7월 달에는 국민 참여형 공론 절차를 거쳐서 이제 8월 달에 권고안을 발표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과 별도로 지금 이제 학생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그 학생부 기재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자체로 정책 숙려제를 통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발표가 될 것이고요.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대입제도 안, 그러니까 수시 정시의 비율, 그다음에 수능의 평가 방식 등들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교육부가 준비한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사실 국민이 참여해서 뭔가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 그리고 또 국민을 대신할 위원들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뭐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그 위원들의 구성인데 지금 20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회의의 위원 중에 현직 교사가 한 명도 없다라는 점이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따로 구성한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교사나 현장 전문가가 또 일부 충원이 되긴 했지만 전문성이나 중립성의 논란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대입 개편안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앞으로 또 어떤 보완과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 모든 공론화 과정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대입제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수시가 지나치게 비중이 높으니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뚜렷이 밝히는 분도 많고요. 또 반대로 학생부가 갖고 있는 그 교육적 가치가 크니까 학생부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라는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실에서 이미 이제 다양한 의견과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공론화 과정 속에서 교사나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당연히 저는 수렴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전문성에 대한 얘기는 저는 조금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중립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이 대입제도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 주제나 쟁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서로 간에 그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정치적인 태도나 정치적 가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론화 과정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수기 민주주의 과정으로 서로가 서로의 의견과 견해를 존중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서로 이견을 좁혀 나가고 또 이 과정에서 그 참여하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공부도 좀 하고 하면서 최적의 결론을 찾아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그 과정 속에서 그거를 잘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전문가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데 있어서 저는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의 말씀대로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다른 현안도 좀 짚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라인 게임인데 이 때문에 지금 중독을 막기 위한 규제 정책들도 함께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런 규제가 너무나 엄격해서 오히려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사실은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등을 포함한 어쨌든 통칭 이제 게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부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 학생들의 공부하는 시간을 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공부의 적이 바로 게임입니다.
예, 예, 학부모들이 그렇게- 가장 반발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게임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규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걸 뭐 4대 중독으로까지 분류가 돼서 예. 이거를 사실상 무슨 병으로 질병으로 취급할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 기초해서 나왔던 규제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셧다운제라는 규제입니다. 예, 예. 예, 뭐 특정 시간대 이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조치들인데요. 근데 이 조치가 일어난 이래로 우리 한국 게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때 이후로 사실 한국 게임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게임 개발자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대거 중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중국의 게임이 우리나라를 사실은 또 압도하는 면도 있다라고도 예상들을 좀 많이 분석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그런 영향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거는 그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좀 확산되면서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이 좀 사라지면서 위축이 되게 돼 있죠. 예, 예.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 산업 전체가 좀 위축이 되는 결과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온라인 규제라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해당되는 규제예요. 예.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제 뭐 애니팡이라든지 이런 게임을 예, 했던 예.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게임들은 온라인 규제를 벗어나 있는 게임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임에 대한 규제는 좀 단편적인 규제에 불과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단편적인 규제를 뛰어넘는 뭔가 종합적인 규제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지금은 그 가상현실 게임 같은 게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예.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 게임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의 상당한 효자 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도 좀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난 5일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예. 이제 올 하반기쯤에 발의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생각하고 계시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효력을 또 발휘하게 되는지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그 국내 매출로만 해도 한 12조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은 5조가 넘고요.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큰 산업인데 그 산업의 규모에 걸맞는 사실 대접은 잘 못 받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취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현재 제가 작년에 제안을 해서 여야 국회의원 12분하고 게임 산업계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 게임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게임 포럼의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게임 산업법에 대한 전부 개정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F를 만들어 저희들이 지금 개정한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게임을 산업적 측면에다가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되겠다. 예. 이 내용이 하나가 크게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랫폼별, 예를 들면 아케이드 게임, 뭐 PC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AR, VR 게임 등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전부 다 좀 일관돼서 종합적으로 좀 규제든 지능이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틀을 좀 새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게임 산업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소위 3N으로 표현되는 대기업 게임 회사가 있는가 하면 아주 영세한 중소 인디 게임 개발업자들도 있습니다. 예. 이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들을 좀 명확히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해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 두세 차례 토론회를 좀 거쳐서 가다듬고 해서 제출하고 저는 이제 연내 그걸 통과시키는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예. 그다음 게임 산업의 진흥과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입시 제도든 게임 산업이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하고 아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서 적극적인 의정 활동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